354페이지죠. 오늘 354 대항력 맞습니까?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민법에서도 한 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먼저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권적 효력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그래서 대항력은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인데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하면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데 대항력은 두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 인도라는 게 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날을 일본식 표현으로 이길이라고도 합니다. 나이 많은 학자들은. 그러나 법조문에는 다음날로 되어 있고 판례는 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되고 상가의 대항력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되고 농지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시구 읍면장 확인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하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우선 변제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인데 그래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곳이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는데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행복센터 이름은 부르는 게 좀 달라요. 동사무소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동사무소나 또는 공정인 사무소,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작년에 출제됐죠.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되죠. 이걸 하고 나면은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고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하면은 3일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오전 0시에. 그 다음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면제 효력이 3일날 생기는데 그러면 건저당도 3일일 경우 건저당이 3일이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경매 넘어갔을 경우 건저당권자 3일하고 확정일자 3일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순위가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일자를 아침 9시에 받고 등기를 오후 4시에 해도 똑같다고요. 등기한 시각은 안 나타나요. 날짜만 나오지. 그래서 같은 날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순위가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반대로 예를 들어서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도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 도장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찍어줍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잘 안 찍어주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안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 행정안전부 질의하니까 찍어주게 돼 있던데 하니까 그 요즘은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동사무소는 잘 안 해주는데 공정인 사무소, 등기소, 등기과에서는 확정일자 무조건 찍어줍니다.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실무를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미리 들어가야 돼요. 이사하기 전에. 그러면 그거 보고 이사하는 날에
주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 현실적으로도 확정일자 미리 받고 있어요. 전입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게 낫겠죠? 가급적이면. 자, 이런 경우 가령 이렇게 됐을 경우 이 1일 확정일자 임차인하고 이 건저당 건자하고 그러면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이렇게 됐다면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건저당 건자 3일하고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 중에서 답은 건저당이 먼저 받습니다. 건저당은 3일이에요 그대로. 근데 이거는 1일이 아니고 확정일자 받은 날이 아니고 확정일자 받은 날이라고는 돼 있지만 먼저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이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거든요. 그래서 4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4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업에서는 이사한 날짜는 거짓말하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사 날짜는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사하고 며칠 있다 확정일자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판사 앞에 가서 3일날 이사했다 하면 4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니까. 그러면 만약에 건저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라도 이거는 4일 오전 0시잖아요. 임차인은.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겠죠.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나누기 3을 하면 3,333원이죠. 여기에 절상 100만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3,400만원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절상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은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절상을 하면 2,7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종시,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이런 것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은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군지역은. 광역시에 군이 있죠.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런 게 있잖아요. 군지역은 광역시라도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항 요건을 받고요. 355페이지 존속기간의 보장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존속기간도 비교를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존속기간이 있는데 존속기간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주택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가 있고요. 농지. 그 다음에 민법의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는데 최단기 존속기간과 최장기 존속기간, 최단기 그 다음에 최장기가 있는데 최단기 존속기간은 주택은 2년입니다. 장기는 옛날에 민법에 20년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상가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최단기는 1년입니다. 1년. 상가 최장기는 역시 없습니다. 농지는 최단기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최장기는 다 없습니다.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는. 그 다음에 민법의 전세권은 최단기가 1년이죠. 최단기 1년, 최장기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최단기는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리고 지상권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존속기간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요령을 비교해야 돼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 안 하면 고득점이 힘들어요. 이것도 민법에서도 나오니까 민사특별법에도 나오니까 아마 지금은 모르는 것을 듣고 있는 게 힘들겠지만 나중에 되면 아는 것을 참으면서 듣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설파하지 마시라고. 지금 모르는 게 있어도 다 알아버리면 듣기 싫어요. 재미없어서. 양가로 2번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도 이제 전세권하고 이런 것들을 민법하고 상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주택임대차만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에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돼요. 5개월 동안 나가라, 이제 계약기간 끝나면 다른 사람한테 세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됩니다. 즉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는데도 나가겠다고 말하면 그건 효력이 있고요. 주인이 계약기간 아직 1년 남아 있는데 나가라고 미리 말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이 되면 또다시 주인은 세입자한테 2년 또 보장해 줘야 돼요. 최단기 존속 기간을. 근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임대차는 해지 통보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보해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주인은 또다시 2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나가라 소리 못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이 되면 자동 연장되면. 근데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 하면 주인이 3개월 안에 돈 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도 경기대학교 지금 졸업을 했는데 주인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1년 계약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돈 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못 내주겠다, 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인들이 석 달 월세 떼고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왜냐면 효력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IMF 때 이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1개월이었어요. 민법처럼. 근데 IMF 때 전부 세입자들이 돈 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한 달 만에 돈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이 묵시적 갱신은 35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차임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 2기, 3기가 있는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은 주택,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갱신 또는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요. 자동갱신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여기에서 2기의 차임액이라는 것은 2달 월세액을 연체한 거예요. 만약에 가령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2번 연체해도 그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게 아니에요. 2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해야 된다고요. 50만 원씩 연체하면은 4번 연체해야 되겠죠.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상가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금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2기, 3기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5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민법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356페이지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4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인데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 차임 등의 4번에 1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 차임 등 정감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월차임 전환율 있잖아요. 월차임 전환율 이 두 개를 월차임 전환율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민법이나 우리 중개실무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출제된다. 정감 청구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감 청구는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100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나 20분의 1이나 똑같은 말이죠.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시행령 조문에 둘 다 퍼센트로 따지면 5%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상가가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다고요. 1월 26일부로 2018년 1월 26일부로 요게 개정됐다. 이제 5%밖에 못 올린다고 1년 지날 때마다 옛날에 9%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게 이게 올해 바뀌었으니까 중요합니다. 정감 청구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감액도 20분의 1밖에 청구 못한다. X입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어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변 시세가 다 떨어졌으면 5% 넘게 깎아달라 해도 된다고요. 주변에 다 IMF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주변 시세가 전부 다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반으로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감액은 상한선이 없고 정액만 상한선이 있다. 올리는 거는 5%밖에 못 올린다. 1년에. 자, 그러면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년 지나고 나면 2년 계약해놓고 계약기간 중에 1년 지났는데 주변 시세가 다 올랐다고 5%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0만원, 1억에 2년 계약 체결했다고요? 보증금? 근데 1년 지나서 주변 시세 많이 올랐다고 나도 1억 500으로 올려달라. 계약기간 중에 1년 지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건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계약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상한선 없어요. 얼마든지 올려도 돼요. 만약에 계약기간 2년 끝났는데도 많이 못 올리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은 세입자 나가라. 다른 사람 구하면 많이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상한선 없어요.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것도 5%인데 20분의 1인데 이거는 합의해서 올리는 거는 더 많이 올려도 돼요.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만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월차임 전환율 이거는 합의해도 안 돼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을. 그 다음에 상가의 경우에는 1할 2푼 1할 2푼이면 법 시행령 조문에는 1할 2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죠. 퍼센트로 따지면 1할은 퍼센트로 따지면 10%고요. 그 다음에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1.5%입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아마 줄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5%를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준다고요. 암기 안 해도. 이건 왜냐면 3개월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니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기준금리는.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다고 어떻게 나왔냐면 전세 보증금 2억에 있다가 6천만 원을 내리고 1억 4천으로 하고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고 한다. 월세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주택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계산하는 게 나오죠. 우리 중개실무.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1할 10% 또는 기준금리 1.5 더하기 3.5 하면 5%죠. 5% 중에서 낮은 거니까 5% 되잖아요.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5% 하면 얼마예요? 6, 5, 6, 30,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이게 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로 돌리는 거, 전세에 있다가 월세로 돌리는 경우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1할 중에서 낮은 거다.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356페이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6번 맨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등기는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의해서 등기하는 걸 설정 등기라고 하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건 재판상 등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판상 등기하면 등기 권리자 한 명만 가도 되죠. 임차인 혼자 가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만기가 끝났는데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존속하게 됩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든 합의에 의한 등기든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돈 돌려받고 등기 말소해 주면 됩니다. 동시행이 아니고 돈부터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된다.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입니다. 보증금부터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건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상가나 주택이나 모두 똑같다. 358페이지 소액보증금 보호입니다. 최우선 면제 앞에서 다 했습니다. 359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보면 주택가격의 2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8번 9번에 있나요? 2분의 1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2분의 1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8번 9번에 있네요. 56번 암기 프린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지금 2천만 원인데 보증금 2천만 원짜리가 방이 20개가 있다. 다가구 주택이어가지고 원래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불법으로 대수선해가지고 칸막이 쳐가지고 방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20개라고 보고 20개면 얼마입니까? 4억이잖아. 4억 보증금만 4억인데 이게 경매에 4억에 넘어갔다고 이 집이. 그럼 4억 다 최우선 면제 해줘버리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경매 신청한 사람 받아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경매 절차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잉여 경매는 경매 절차 취소되니까 이 4억 중에서 2분의 1만 2억만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최우선 면제 해준다고요. 따라서 항상 최우선 면제를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2천만 원 못 받고 만약 이런 사례라면은 그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봐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서울에서 방이 2개짜리가 있고요. 부부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따로따로 방 한 칸씩 1억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최우선 면제를 방 한 칸당 3,400만 원씩 해서 둘이 합해서 6,4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6,8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3,4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예 한 푼도 최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뭐냐고요? 답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한 사람이 2억 계약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작년에 나오긴 했어요. 만약에 임대차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출제되긴 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그 이번에 보니까 9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62페이지 9번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요. 사실혼, 객관적으로는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격호 롯데 전 회장, 서미경 씨 세 번째 부인 또는 사실혼 관계, 이런 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또 최태원 SK 회장도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와 아기도 놓고 그 사람을 후계자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 사실혼 맞아요, 아니에요? 그 롯데 신격호 회장 애도 낳잖아요. 사실혼입니까, 아닙니까?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에요. 왜냐면 본부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하고 혼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결여됐어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의 입장이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혼이 되려면. 그 사실혼 아니에요, 불륜이에요. 이런 거는 전부. 그런 게 시험에가 아니고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해양경찰 남자가 해양경찰이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분 둘 다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둘 다 가출해가지고 둘이 살림 차려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애도 놓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경찰이 죽었다고요? 원래 사실혼이라도 유족 연금은 나와요. 연금은 사실혼이 받아요. 연기금법상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다 사실혼 배우자 받거든요. 그 죽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사실혼 우리 같이 살고 살림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냐고요? 아니면 본부인, 아직 이혼을 안 했다면 그 본부인한테 나오냐고? 연금이 누구한테 나와요? 본부인한테 나온다고. 이건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면 부인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사회에서 생각하는 사실혼하고 법률적으로 말하는 사실혼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림 차리고 살면 사실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실혼은 법률혼하고 똑같은데 혼인신고만 안 한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만약에 남자분이 있고 그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 두 사람만 살다가 죽으면 상속이 됩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밖에 없어요. 상가는 보호되지 않아요. 주택만 보호된다고요. 그래서 상속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한 집에서 살림을 하면은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는 상속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따로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노부모가 있으면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림하다가 만약에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죽으면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간에.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2분의 1이 상속된다면 여러분은 모셔요,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안 모셔요? 안 모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하면 돼요.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돼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내용 증명 보내면 된다고. 양도했다, 배우자한테 양도했다고 그냥 주인한테 내용 증명 보내면 끝이라고요. 그 양도받으면 되겠죠, 현업에서.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2년 계약 체결해놓고 남자가 1년 만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1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승계되니까 살 수 있다. 그런데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있죠. 1개월. 그게 우리 교재에 보면 1개월이라는 말이 있죠. 362페이지 1개월. 이게 뭐냐면, 남편 죽어서 1개월 동안 계속 꿈속에 나타나서 도저히 무서워 못 살겠다,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다, 돈 내달라,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돈 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8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45번에 8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62페이지.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을 했는데 상가는 모든 상가는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죠. 주택은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1981년도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독재 정권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한다 이래도 반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상가는 모든 상가가 아니라 소액 상가만 보호된다고요. 모든 상가 다 보호해주면 건물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 건물을 보면 맨 밑에 상가 건물이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예를 들면 종교단체, 교회 건물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동창회 건물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것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못해요.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근데 이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대항력 이게 소위 리쌍방지법이라고 그래요. 리쌍 인터넷에 리쌍방지법 하면 나와요. 리쌍 이 가수 리쌍방지법이라고 이게 리쌍이 서울에 우장창창이라는 그 불고기집인가 이걸 인수받아 가지고 자기 돈 10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45억 정도 하는 건물을 인수받았어요. 그 세금하고 해서 한 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 10억 가지고 어떻게 50억짜리를 샀냐 하면 은행 융자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 다 내쫓고 새로 온 세입자들한테 권리금 받고 이렇게 권리금 20억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45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그걸 95억에 내놨었어요. 그러다 사회적 비난이니까 이제 뭐 카페베네인가 어디 커피 전문점에 통임대를 했어요. 7년간.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죠. 그 개업공개사들이 그런 걸 많이 부추겼다는 이야기. 즉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명은 있어요. 민법에.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이제 대항력이 있다고요. 이제 못 내보내요. 계약기간 중에는 주인 바뀌어도. 그리고 또 계약갱신 요건도 행사할 수 있어요. 주인 바뀌어도 이제 5년 동안 계속 갱신 요구해서 장사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계약 갱신되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도 됩니다. 이제 보증금과 상관없이 권리금은 보호된다고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작성 이런 것도 권장할 수 있는 거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대상하는 범위가 서울 4억 이게 개정됐다고 프린트 내드렸죠. 서울 4억을 6억 1천으로 바꾸고요. 그게 동그라미 기억. 니은에 3억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5억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여기에 부산도 포함된다고 했죠. 프린트 지난주에 내드렸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여기에 세 개가 더 추가되죠. 세종시, 파주시, 그 다음에 화성시 3개를 더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 밖의 지역, 그 광역시는 2억 4천이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3억 9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이 아니고 2억 7천으로 바꿔야 된다. 자, 서울은 이게 주택이고요. 상가의 경우, 요건 주택이고,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인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6억 1,000으로 바꾸라고요. 그 책에 있는 거. 이게 1월 26일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6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억, 600이 1은 5억이다. 5억. 5억인데 이 과밀억제권역은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도 여기에 포함됐다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프린트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3억 9천이라고 3억 9천. 3억 9천인데 이 광역시에 추가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번에 세종시, 그 다음에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파주시가 추가됐다고요. 주택의 경우 옛날부터 세종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상가는 이번에 올해 추가됐어요. 그 주택에는 지금 화성시하고 파주시는 없잖아요. 이번에 상가가 추가됐다고. 이거 프린트 제가 내드린 거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2번 내드려서 그거 말고 이게 옆으로 된 거 프린트 또 있어요. 옆으로. (3억 9천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구는 27, 2억 7천, 600이 1은 5억, 그 다음에 3구는 27,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프린트 가지고 계십니까? 프린트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환산보전금 이건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에요. 근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얼마냐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얼마예요?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는데, 여기는 부산인 경우 여기 5억에는 이 부산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산은 광역시에 해당돼요. 부산은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부산은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시험에 부산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하면 X예요. 근데 부산은 또 5억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는다 하면 O라고요. 좀 헷갈리게 돼 있죠. 그 표 보시면 지금 비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화성, 파주시가 기타 지역에 해당돼요. 기타 지역. 광역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표에 돼 있죠. 그렇게 세종이나 화성, 파주시의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만 받는다고요. 근데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세종시는 3억 9천 이하이면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표 박스로 되어 있는 표 내드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363 그 양가로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주택, 상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앞에 상가에서 말했습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상가는 1년입니다. 364페이지 양가로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절 사유 8가지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거절 사유 그 5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보면은 거절 사유 8개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5년 연장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는 게 아니고 요구하면은 연장이 되는데 한번 연장할 때마다 5%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9%였는데 1억이면 1년 지나면 1억 500, 또 1년 지나면 1억 500에서 또 5%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2년간 장사를 하다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도 임차인의 남은 기간 이 3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앞에 했잖아요.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신에 동의 받아서 하면 X죠. 동의 없이 밑줄 치시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동그라미 5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밑줄 치시고요. 경미한 과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번 중에서 가장 악용하는 게 니언입니다. 니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주인들이 많이 악용하고 있다. 8번 이거는 변호사들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중대한 사유가 뭔지는 소송해봐야 알겠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3번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프린트에 그래서 5년 다 정리해놨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5년이죠. 그리고 5년 보존해야 되는 서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거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아까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없으면 법정 갱신된다.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도 묵시적 갱신돼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65페이지 대항력. 주택은 앞에서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되는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우선면제권은 거기에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면제 받는다. 후순위보다 전액을. 366페이지 최우선면제입니다. 최우선면제는 여기 출판에 적어놨죠. 최우선면제 이거 금액은 적어놨습니다. 그 366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에 환산보전금 4억 돼 있는 거 6억 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366페이지 맨 밑에 4억은 6억 천으로 3억은 5억으로, 그 다음에 367페이지 2억 4천은 3억 9천으로 1억 8천은 2억 7천으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요. 1월 26일부로 책 나오고 나서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 조사 요청권이 있습니다.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서장은 열람 제공을 제공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똑같다고 했습니다. 주택하고. 양가로 3번 임차료 정감 청구 100분의 9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5로 고치십시오. 양가로 3번 프린터 다 내드렸습니다. 100분의 5입니다.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 못 올린다. 368페이지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 주택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월차임 전환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월차임 전환율 여기 있죠. 여기 월차임 전환율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책에는 1할 5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고쳐야 됩니다.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차에도 준용한다. 전대차도 아까 계약갱신 요구는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쉬었다가 이제 369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